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비즈니스워치의 양효석입니다. 비즈니스워치 하면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죠? 네, 저도 좀 그렇긴 한데요. 2000년도에 막 창간했던 파이낸셜 뉴스에 제가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요. 2002년도에 이제 생기지 한 불과 2년밖에 안 됐던 이데일리 입사했을 때도 그랬고요. 좀 제가 신생 매체만 좀 옮겨다니는 팔자인가 봅니다. 비즈니스워치는 2013년도에 이데일리 출신들이 나와서 만들었던 경제뉴스 온라인 매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부터 IT 쪽을 쭉 담당을 했고요. 출입처가 바뀌었던 기간들 또 뭐 부서가 좀 이동했던 기간들을 좀 빼면은 대략 한 12년 정도 IT 쪽을 담당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2019 MWC 결산에 앞서서 잠깐 짧은 동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량은 올림픽대로를 벗어나 성수대교를 진입하기 위해 지금 오르막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은요, 성수대교를 진입하기 위해 두 가지 합류 구간이 또 이어지는 공간인데, 지금 첫 번째 합류 구간은 바로 김포공항에서 오는 이 차량들을 인식하면서 얼마나 스무스하게 진입을 하는지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첫 번째 합류 구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차량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A1 차량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스무스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합류 구간입니다. 성수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어지는 또 두 번째 합류 구간 역시 지금 첫 번째 합류 구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합류되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동영상은 지난 3월 11일 날 LG U+하고 한양대학교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5G 자율주행차를 시험했던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5G 자율주행차 모습들이 좀 덜어 있었는데 아마 도심 구간에서 가장 길게 5G 네트워크망으로 했던 가장 최근의 자율주행차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으로 2001년도에 제가 CES를 처음 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전력선 통신망을 이용해서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아마 자기네들이 최초로 개발했다고 자랑했던 걸로 기억납니다. 지금의 스마트홈 시스템과 비슷한 것들인데 홈 네트워크 시스템, 그 다음에 2G, 3G, 4G 이런 것들은 역사를 거쳐서 지금 5G 시대가 곧 도래할 거고요. 이번 MWC는 이런 5G 서비스를 가장 근래에 두고 가장 가깝게 두고 열렸던 전시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CES하고 MWC 잠깐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CES는 미국 가전협회가 주관으로 하는 세계 최대 가전제시회죠. 매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고요. 과거에는 가전제품 위주로 주로 출품이 됐는데 최근에는 ICT와 연관된 조금이라도 ICT와 연관된 기업이라면은 대부분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로봇 등 첨단 기술들이 많이 집약되어 있고요. MWC는 세계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즉 GSMA가 주관을 하고 있고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이나 통신사업자가 주관하다 보니까는 그쪽에 바이어스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시 최근에는 ICT와 관련된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나왔던 출품 트렌드를 장표가 좀 흐릿하거나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과거에 나왔던 출품 트렌드를 보시더라도 MWC와 CES의 트렌드를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MWC는 언팩 행사를 통해서 새로운 모바일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요. CES에서 올해는 LG전자가 롤러블 TV를 내놔서 가장 큰 관심을 받았죠. 개인적으로 MWC하고 CES 여러 번 좀 가봤는데 좀 제 개인적인 차이점은 또 하나는 보안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CES에서는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 MWC 가서 과거에 2010년도였죠? 2010년도에 여권까지 한번 분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유럽권에서 난다긴다는 소매치기들이 다 모이는 장소인 것 같아요. 지금은 바르셀로나에 총 영서관이 아마 우리나라 영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권을 잊어버리면은 마드리드까지 가야 되는, 그러니까 전시회 일정을 다 날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제 기억에 그 당시에 MB 정권의 개국공신으로 평가받았던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도 그 수행비서관이 꽤 괜찮은 식당에서 우아하게 밥을 먹다가
가방까지 도난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좀 샛길로 샜는데 본격적으로 MWC 2019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MWC는 인텔리전트 커넥티비티라는 주제로 열렸고요. 198개국에서 약 10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했습니다. 기업들은 한 2,400개 정도 전시에 참여했고요. 최대 이슈는 뒤에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은 폴더블 폰하고 5G로 집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MWC 2019의 특징을 저는 폴더블 폰으로 잡았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가 MWC 출품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미 언팩 행사를 하고 왔긴 했지만은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요. 화웨이 메이트 X도 이에 질세랑 폴더블 폰을 내놔서 관심을 받았죠. 두 개 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조금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리관에다가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전혀 만져볼 수 없게끔 만들어놨고요. 이거를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이유를 본다면은 아마도 기술 보안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 기술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그렇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자꾸 만졌다가 예를 들어서 접힌 부분의 힌지 부분이 뭐 쭈그러드는 현상을 보인다거나 이러면은 좀 국제적 망신이니까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화웨이에서는 일부 기자들을 대상으로 이 메이트 X를 만져볼 수 있는 기회도 줬는데, 터치는 해보지만 직접 접었다 폈다는 못하게끔 그렇게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더블 폰이 대세인 거는 4월 달부터는 삼성전자가 확실하게 양산품을 내놓을 거고요. 아마 화웨이도 뭐 정확한 시기는 공표하지 않았지만 곧 출시될 걸로 압니다.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여러 업체들도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들을 전시를 내놨는데요. 그들의 양산 계획들을 보면은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런 폴더블 폰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폴더블 폰이 나오면은 그에 따른 뭐 앱 서비스나 아니면 또는 새로운 뭐 콘텐츠 관련된 것들이 많이 또 따라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망기관에서 나오는 그 폴더블 폰 시장 전망을 보더라도요, 올해는 320만 대에서 2022년에는 5,010만 대로 급등해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MWC의 특징으로는 저는 5G 서비스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에 3월 달에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기술적인 이슈로 조금 늦어졌죠. 4월 5일 또는 10일 정도에 상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5G 서비스가 본격적 되면은 이런 서비스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번에는 그 전시에서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아요. 과거의 MWC를 보면은 5G 시대에 약간 좀 그 큰 그림의 서비스들, 예를 들면은 자율주행차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번에 5G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경우에 당장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VR 서비스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돌 스타들이 무대에서 그 공연하는 모습들을 직접 찍어서 내가 그 공연장에 가지 않고도 직접 공연에서 아이돌의 모습을 볼 수 있다거나, 또는 아이돌 스타가 자신과 뭔가 그 뭐 데이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연출해서 영상을 보여줘서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팬이 있으면 그 아이돌과 데이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VR로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고화질 동영상을 통해서 프로야구나 골프, 스포츠 서비스를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그 외에 뭐 B2B에 관련된 서비스들이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5G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면은 그 백단에 일어서서도 또 나오는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요. 5G가 워낙에 고데이터를 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전망도 꽤 높고요. 그리고 역시 그 고데이터를 요하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모든 그 데이터를 다 담을 수 없겠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충분히 시장의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이번에 MWC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국 업체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웨이의 존재감이 두드러졌는데요. MWC 전시관이 총 8개로 있었습니다. 그 중에 6군데 정도가 화웨이가 전시에 참여를 했고요.
특히 일관의 한 절반 정도는 화웨이가 전시를 참여했고 일관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화웨이의 직원들이 전 세계 글로벌에 의상을 입고서 도열해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거는 한국 의상을 입은 사람만 없었다. 이걸 좀 볼 수 있는데 뭐 이제 혹자는 이걸 갖고서는 한국을 견제한 거 아니냐 또는 삼성전자를 견제한 거 아니냐라고 평가도 내렸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3관에 보면은 볼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하고 화웨이의 전시관을 가장 맞닥뜨려서 경쟁 구도를 만들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폴더폰을 말씀드렸지만은 갤럭시 폴드나 메이트 X를 경쟁적으로 해서 우리가 삼성에 뒤지지 않는다, 삼성을 따라잡겠다라는 의도를 은연중에 내비쳤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화웨이의 존재감이 스케일면에서만 나온 것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에 MWC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그 부사장에 따르면은 화웨이의 이런 전략적 전략 방향을 1+8+10으로 잡았는데요. 하나의 화웨이 단말기를 통해서 일단 B2B 시장을 열린답니다. 8개의 B2B 시장을 잡고요. 자동차, TV,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AI 등까지.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일단 생태계를 넓히고 그 다음에는 B2C 시장으로 넘어가서 공유 자전거나 스마트 오피스로 시장을 확장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도 있는데 이런 목표를 2021년에서 2022년까지 달성한다는 확실한 목표 계획이 있고요. 중국이 우리나라가 올해 5G 상용화가 들어갔고 중국이 아마 내년부터 상용화가 들어갈 건데 제가 경험했던 중국의 그 전략들을 보면은 유선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무선으로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의 5G 시대로 들어간다면은 충분히 캐치업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MWC에 관련된 두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CES 나갈 거냐? 이제 둘 다 나가면 물론 좋겠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CES에 출품할 것이냐, MWC 나갈 것이냐 좀 고민이 될 텐데요. 시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지역에서 열리는 CES는 북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요. MWC는 보시기는 아시겠지만 65%의 관람객들이 유럽인들입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중동 사람들도 꽤 많은 포지션을 차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 포지션이 훨씬 더 많긴 한데요. 2016년도에 4%였던 중동인들의 참관 비율이 7%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MWC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통해서 내가 타겟 시장을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MWC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MWC 본전 말고도 부대 행사가 좀 있습니다. 4년 후에 좀 더 바라봐야 될 스타트업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4 year from now라고 해서요. 올해는 그 45개국에서 7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만 MWC가 한 10만 명 정도 관람객이 참여했다고 하면 여기는 2만 3천 명 정도 참여했으니까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NW 전시장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걸려야 되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기를 꼭 찾아간다는 얘기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본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출품했던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AI나 블록체인이나 IoT 관련된 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 투자할 만한 투자사들도 많이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나 또는 SK텔레콤의 지원을 받아서 나왔던 기업들이 꽤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기 참여했던 스타트업들을 보면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거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시 기업들이 꽤 있는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은 비주얼이 좀 약하다 보니까 관람객들이 저 기업들은 뭐지? 뭐 하는 기업이지? 잘 모르고서 지나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비주얼적으로도 좀 신경을 쓴다면 관람객들의 눈길을 좀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었죠. 지금의 스마트 홈 시스템인데요. 따지고 보면 한 18년 전부터 비쌉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이 시장을 헤게모니를 잡은 사업자가 딱히 없는 거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통신사업자도 그렇고요. 이 이유가 뭘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꼭 여기에 국한된 이유만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과연 이 서비스가 소비자한테 유용한 거냐? 돈을 낼 만큼 정말 유용한 서비스였냐라고 좀 반문해 볼 수 있겠고요. 또는
내가 만든 서비스가 남들은 따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도 좀 해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인프라 대비 너무 앞선 기술이었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 전력선 통신망 통해서 나온 서비스 기술들은 기술적으로 되게 우위하지만 그 당시에 그걸 이용했던 소비자가 많지는 않았던 걸로 비로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5 시대에는 뭐 이런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서비스나 디바이스나 상상을 초월한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CES나 MWC에 참여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뭔가 이득을 얻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줄기차게 이 시장에 대해서 노크하고 그리고 참여해서 우리 기업들을 알린다면은 언젠가는 자신의 기업들, 자신의 서비스를 좀 피할할 수 있는 시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잠깐 MWC 2019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